뉴욕 공항 입국장에서 미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스타벅스도 맥도날드도 아니고 바로 신라면 분식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해외여행 가실 때 라면 몇 개 가방에 넣고 가시잖아요. 그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거였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얘기만 나오면 코웃음 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꼭 먹고 가는 음식 1순위가 라면입니다. 심지어 공항 안에 라면 라이브러리까지 생겼다니까요. 라면 라이브러리요. 도서관도 아니고 라면을 진열해놓고 골라 먹는 공간이 공항에 생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한국 공항 얘기가 아니라 이제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뉴욕 JFK 공항이면 전 세계 항공 허브잖아요. 그 공항 한복판에 신라면, 분식 매장이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미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맨 먼저 달려가는 곳이 햄버거 집도 피자집도 아니고 라면 분식집이라니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패션계, 음악계, 금융계 모든 분야의 정점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뉴욕의 관문인 공항에 한국 라면 전문점이 생겼다는 건 이제 라면이 단순한 아시안 푸드 카테고리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주류 음식 시장에 당당히 진입한 거죠. 마트 구석 아시안 코너에 초라하게 놓여있던 시절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항에 매장 하나 생겼다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미국 전역에서 지금 완전히 라면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야 방송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ABC의 지미 키멜 라이브 쇼 있잖아요. 거기에 한강라면 기계가 등장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거기서 라면 기계를 틀고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가 생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출연진인 기에르모라는 사람이 완전 녹초가 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라면 한 젓가락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하는 연기를 했는데 댓글창이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보기 전엔 배 안 고팠는데 지금 부엌에서 물 끓이고 있음. 왜 남이 먹는 라면은 이렇게 치명적임? 커피. 열 잠보다 라면 한 젓가락이 사람을 깨운다는 게 진리다. 이런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지미 키멜 때문에 망했다는 귀여운 원망 섞인 댓글도 엄청 많았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연출이나 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출연진들이 진짜로 라면 좋아해서 방송에서 먹은 건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죠. 미국 방송에서 한국 라면이 소품도 아니고 메인 아이템으로 등장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유명 유튜버들이 라면 먹방을 찍는데 조회수가 수백만 뷰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여성 유튜버는 신라면을 하루도 안 거르고 먹는다면서 본인도 어이없어 하는데 손은 이미 라면을 뜯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매일 먹는데 왜 안 질리지? 라고 말하면서도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트코에서 신라면, 골드 발견하고는 완전히 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방금 요리 끝냈는데 냄새부터가 다르다, 진짜 좋은 향이 난다 라면서 감탄하는데 확실히 매운맛이 살아있고 풍미가 정말 좋다라고 평가해요. 외국인들은 매운 거 못 먹을 거라는 편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어떤 미국 여성은 신라면이 오히려 싱겁다면서 고춧가루를 더 뿌려 먹더라고요. 너무 집중해서 먹다가 흰색 스웨터에 국물이 튀어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속 젓가락질만 해요. 완전히 라면에 빠진 모습이죠. 신라면 블랙에 계란하고 소시지 넣어서 자기만의 풀코스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어제 밤에도 먹었는데 아침 운동 같다. 오자마자 또 냄비 올리는 거 보면 진짜 중독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라면서 냄비째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걸 보면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된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라면 20개 들이 박스 보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카트에 담아요. 이제 라면이 인테리어 소품이자 생존 필수템이 된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아예 박스째로 사서 찬장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그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나요. 라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니까 미국 가정집 주방에서 한국 라면은 이제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음식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얘기하면 아, 김치? 이 정도였잖아요. 그것도 발효 음식이라고 냄새 난다면서 코를 막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됐거든요.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라면 파티가 유행이래요. 기숙사에서 밤늦게 모여서 각자 좋아하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좀 알아야 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마트에서 아시안 식품 코너는 진짜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형광등도 어두컴컴하고 먼지 쌓인 선반에 몇 개 안 되는 제품들이 놓여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국 라면도 거기 있긴 했는데 포장도 촌스럽고 영어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마트 타겟. 홀푸드 할 것 없이 메인 진열대에 한국 라면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종류가 아니라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안성탕면 온갖 종류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라면 가격이 현지 인스턴트 라면보다 비싼데도 불티나게 팔려요. 한 개에 $1 이상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요. 왜냐고요? 맛도 맛인데 이제 라면이 일종의 프리미엄 음식이 됐기 때문이에요.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인정받는 거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라면을 메뉴에 올리는 시대가 왔어요. 고급 식당에서 한 그릇에 $15에서 $20 받고 라면 팔아요. 거기에 특별한 토핑 얹고 플레이팅 예쁘게 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기꺼이 돈 내고 먹거든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라면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한인타운도 아니고 완전 시내 중심가예요.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아시죠? 그런 곳에 라면집이 장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이런 라면집 가보면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지인들이에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짧은 점심시간에 라면 먹으러 와요. 이게 단순히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일상 식단에 편입된 거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라면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장르가 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라면 검색하면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나와요. 틱톡에서는 라면 레시피 영상이 바이럴 콘텐츠의 단골 소재고요. 특히 라면 해킹이라고 해서 라면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게 엄청 유행이에요. 치즈 넣기, 계란 넣기는 기본이고 아보카도 넣고 베이컨 넣고 김치 넣고 진짜 온갖 식재료를 다 실험해보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창의적인 레시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원조, 한국 라면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형 레시피를 시도해보다가 결국 역시 오리지널이 최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신라면 그대로 끓여서 김치만 얹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라면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최적화된 맛이잖아요. 그 맛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라면 제조사들의 해외 매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미 시장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반짝 인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세라는 뜻이에요. 기업들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요.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지화 제품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먹는 그대로의 맛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맛을 바꾸면 오히려 반응이 안 좋아요. 한국 정통 맛 그대로 가져가야 진짜 팬들이 생기는 거죠.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음식 문화 연구자들은 이걸 한류의 연장선상에서 봐요.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 식문화까지 완전히 장악한 거라는 분석이죠. 실제로라면 소비 증가와 K 콘텐츠 소비 증가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대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출연자들이 라면 먹는 장면 나오면 그 순간 라면 주물량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 나온 뒤로 달고나 커피랑 라면 매출이 폭등한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더 깊은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라면 하나에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 위로의 문화,
공동체 의식이 다 담겨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고 위안이고 소통의 매개체잖아요. 밤늦게 출출할 때, 우울할 때,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비 오는 날 집에 있을 때, 온갖 상황에서 라면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이런 정서적 가치를 미국 사람들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 현상이 두드러져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라면은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상징이 됐어요. 인스타그래머블한 음식이기도 하고 힙합 문화 코드이기도 하죠. 예전에 맥도날드나 피자가 미국 젊은이들의 소울푸드였다면 이제 그 자리를 한국 라면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올라선 건 확실해요. 대학가에서 이 현상이 특히 재미있어요. 미국 명문대 기숙사 공용 주방 가보면 한국 라면이 항상 구비돼 있대요. 학생들끼리 라면 파티 열면 각자 좋아하는 라면 가져와서 서로 바꿔 먹으면서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토론해요. 신라면파, 진라면파, 불닭볶음면파로 나뉘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논쟁하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웃기면서도 신기해요. 미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 라면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한다니 이게 말이 돼요?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라면 잔뜩 싸가지고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현지 마트에서 다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한국이랑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오히려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 라면 선물하면 엄청 좋아한대요. 전에는 김이나 김치 선물하면 호불호가 갈렸는데 라면은 진짜 백발백중이래요. 누구한테 줘도 좋아하고 나중에 더 사달라고 부탁까지 온대요. 이런 현상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 식품 업체들의 해외 매출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 전체가 호황이거든요. 라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포장재 업체, 물류 업체, 마케팅 회사까지 다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K푸드 진흥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라면을 앞세워서 다른 한국 식품들도 함께 수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실제로 라면 덕분에 다른 한국 식품 인지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라면 먹다가 김치 맛보고 떡볶이 도전하고 순대 먹어보고 이렇게 점점 한국 음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 효과예요. 라면이 한국 식문화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라면 하나 사봤다가 나중에는 코리안 그로서리 스토어 단골이 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유통업계에서도 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어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체인에서 한국 식품 코너를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선반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독립된 섹션으로 만들어요. 거기에 라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니저들 말로는 한국 식품 코너가 매출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역 중 하나래요. 회전율도 빠르고 마진도 괜찮고 재구매율도 높으니까 유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온라인 시장은 더 폭발적이에요. 아마존에서 한국 라면 검색하면 수백 종류가 나오는데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이 거의 다 한국 라면이에요. 리뷰 개수도 장난 아니고 평점도 높아요. 리뷰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인생을 바꿔놓은 라면, 이거 먹고 다른 라면은 못 먹겠음. 중독성 주의 이런 극찬들이 줄을 이어요. 어떤 사람은 신라면 먹고 감동해서 장문의 에세이를 리뷰로 남기기도 해요. 라면 하나 먹고 인생 이야기까지 풀어놓는 거 보면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도 생겼어요. 매달 다양한 한국 라면을 큐레이션해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인기래요. 한 달에 10여 종류의 라면을 받아보면서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성공한다는 자체가 이미 라면이 주류 시장에 안착했다는 증거예요. 틈새 시장 제품으로는 절대 구독 서비스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보면 라면이 그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점심으로 라면 먹는 게 루틴이 됐대요.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만족도 높으니까 점심 메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야식으로 최고고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단백질 보충하려고 라면에 계란이나 치킨 추가해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다양하거든요. 가족 단위 소비도 늘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한국 라면을 소개하면 아이들이 완전 좋아한대요.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 순한 맛라면도 잘 팔리고 있고요.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서 라면 파티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가 됐어요. 각자 좋아하는 라면 골라서 같이 끓여 먹으면서 가족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라면이 미국 가정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레스토랑 업계에서도 라면을 주목하고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부터 캐주얼 다이닝까지 여러 형태의 라면 메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셰프들이 한국 라면을 베이스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신라면을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퓨전 요리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 라면 자체가 고급 식문화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푸드트럭에서도 라면이 인기 메뉴예요.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는 푸드트럭 중에 라면 전문 트럭이 여러 대 있어요. 점심시간이나 야식 시간대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길거리 음식으로도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핫도그나 타코처럼 미국 길거리 음식의 상징이었던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셀러브리티들의 영향도 무시 못해요. 유명 배우나 뮤지션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라면 먹는 사진 올리면 팬들이 바로 따라해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국 라면 마니아가 많아요. 촬영장에서 간식으로 라면 먹는 거 인증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다 마케팅 효과로 이어지죠.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셈이니까요.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끝나고 라면 먹는 거 인증하는 선수들 엄청 많아요. 특히 아시안 선수들은 기본이고 미국인 선수들도 많이 먹어요. 에너지 보충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선수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미디어를 타면서 라면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학계에서도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학자들이나 식품문화 연구자들이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식품 수출을 넘어서 문화 전파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K-팝이나 K-드라마만큼이나 라면도 한국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축이 됐다는 분석이죠. 마케팅 전문가들은 한국 라면의 성공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요. 첫째는 확실한 맛이에요. 애매하게 현지화하지 않고 한국 정통 맛을 그대로 가져간 게 오히려 주요했다는 거죠. 둘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프리미엄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대를 유지해서 대중성을 확보한 거예요. 셋째는 조리의 간편함이에요. 바쁜 현대인들한테 빠르고 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여기에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드라마 보다가 라면 먹고 싶어지고 라면 먹다가 또 드라마 보고 싶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라면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해요. 아직 시장 포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새로운 소비자층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가 계속 라면에 빠져들고 있어서 미래가 밝다는 거죠. 기업들도 이런 전망을 보고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 계획도 추진 중이고요. 현지 생산을 하면 물류 비용도 줄고 신선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더 올라갈 거예요. 유통망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마케팅 예산도 늘리고 있어요. 소비자들 반응을 보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라면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중독성이 장난 아니에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맛이라는 게 라면의 가장 큰 강점이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질릴 틈도 없고요. 신라면만 해도 오리지널 블랙 빅볼 겉면, 컵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다 다른 브랜드까지 합치면 선택지가 무궁무진해요. 이런 다양성이 소비자들한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매번 다른 맛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마치 와인이나 커피처럼 라면도 이제 취향을 탐구하는 대상이 됐어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더 맛있는지, 어떤 토핑을 추가하면 좋은지, 이런 걸 연구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생겼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라면 관련 토론이 정말 활발해요. 레딧에 라면 전용 서브레딧이 있는데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먹은 라면 사진 올리고 리뷰 남기고 레시피 공유하고 그래요.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도 있고 고수들의 꿀팁도 있고 진짜 체계적이에요. 이런 커뮤니티가 라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유튜브에도 라면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요. 라면 리뷰 채널, 라면 먹방 채널, 라면 레시피 채널, 라면 챌린지 채널 등등 정말 다양해요.
조회수도 엄청 나오고 구독자도 많아요. 라면 하나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먹방 콘텐츠에서 라면은 단골 메뉴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비주얼이거든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이 화면발이 좋아요. 거기다 후루룩 소리까지 들리면 참을 수가 없죠.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라면 콘텐츠로 대박을 쳤어요. 기업들도 이런 흐름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챌린지를 만들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요.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좋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이런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